여러분, 밤 1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시나요? 그리고 다시 잠들 수가 없으시죠? 시계만 보다가 아침 6시. 결국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23년간 만나왔어요. 71세 김영자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깨셨대요. 선생님, 잠을 못 자니 낮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주들 보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음식을 바꾼 후요.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아침 7시까지 푹 주무세요. 손주들과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신답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바꿨을까요? 저는 박미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해 52세, 의사 생활 23년째입니다. 새벽 각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오늘은 약 없이 아침까지 푹 자는 비법을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3가지를 확실히 얻으실 겁니다. 첫째, 새벽에 깨는 진짜 이유. 둘째, 오늘 밤부터 쓸 음식 해법. 셋째, 7일이면 바뀌는 수면 습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돈 전혀 안 듭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준비 끝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단 일주일만 따라해보세요. 새벽 각성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왜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질까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멜라토닌 부족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 나와요. 이게 우리를 잠들게 만들죠. 그런데 50대가 넘으면요. 멜라토닌이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쉽게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새벽 각성을 겪어요. 이건 전국 수면 학회 자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두 번째 원인은 코르티솔 과다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원래는 아침에 많이 나와야 해요.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새벽 3시에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그러면 몸이 각성 상태로 바뀌어요. 다시 잠들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제 환자 69세 이순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새벽 3시만 되면 온갖 걱정이 막 떠올라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해져요. 이게 바로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특히 60대 이상은 30%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요. 몸이 긴장해서 깨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혈당 저하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거나 적게 드시면요. 새벽 3시쯤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제 환자 73세 박철수 할아버지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저녁을 굶으셨대요. 그랬더니 매일 새벽 2시에 깨셨다고 해요. 배는 안 고픈데 눈만 떠져요. 이게 바로 혈당 저하 때문입니다.
5번째는 수면 구조의 변화예요. 우리 잠은 90분 주기로 반복됩니다. 얕은 잠, 깊은 잠을 오가는 거죠. 젊을 때는 깊은 잠이 길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깨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에도 바로 깨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원인을 봤습니다. 멜라토닌 부족, 코르티솔 과다, 마그네슘 결핍, 혈당 저하, 수면 구조 변화까지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으세요. 하지만 수면제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장기간 먹으면 내성이 생겨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멜라토닌을 늘리는 음식,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까지요. 다음 챕터부터는 바로 그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집 냉장고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예요. 에이, 그게 뭐 특별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 되고요. 바로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뜻한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온도가 중요해요.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제 환자 67세 최명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깨셨어요. 선생님, 잠이 너무 얕아요. 조금만 소리 나도 눈이 떠져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8시에 바나나 반 개 드세요. 따뜻한 우유 한 컵도 함께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5시간 잤어요. 이렇게 오래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8시쯤이 가장 좋아요. 너무 늦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거든요. 바나나는 중간 크기로 반 개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오히려 불편해요. 우유는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우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뜨거우면 입천장을 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우유에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바나나 자체가 달콤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유로 바꿔도 괜찮아요. 두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거든요. 아몬드 우유도 좋은 대안입니다. 제 환자 72세 김동식 할아버지는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이셨어요. 마시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를 권해드렸죠.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두유 한 컵.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이제 한 번만 깨요. 2번 안 깨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나나와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시작 단계예요. 레벨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토닌을 조금 늘려주는 정도죠. 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잖아요. 집에 바나나 있으시죠? 냉장고에 우유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살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변화가요. 여러분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 이제 잘 준비를 하는구나. 몸이 그걸 기억하기 시작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저녁 8시를 수면 준비 시간으로 만드세요. 바나나와 우유가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꼭 해보세요.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컵. 그리고 내일 아침 느낌을 기억하세요.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해봤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에서는 더 강력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그 음식. 여러분의 새벽 각성을 확 줄여줄 겁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바나나와 우유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할 음식은 2가지예요. 바로 검은 깨와 호두입니다. 검은 깨요? 호두요? 네, 맞습니다. 이 2가지가 정말 강력해요. 검은 깨부터 말씀드릴게요. 검은 깨에는 마그네슘이 엄청 많습니다. 100g당 350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제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새벽에 다리 떨림이나 쥐가 나는 분들. 이게 바로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에요.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요. 수면의 질이 32% 향상됐대요. 중도 각성도 40% 줄었고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제 환자 70세 안정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선생님,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께 검은 깨를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 검은 깨 2숟가락 드세요. 밥에 뿌려 드시거나 죽으로 드셔도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져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리 쥐가 안 나요. 새벽에 깨는 것도 확 줄었어요.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검은 깨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볶은 검은 깨예요. 마트에서 볶은 검은 깨 사시면 됩니다. 하루 2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검은 깨 죽도 정말 좋아요. 믹서에 검은 깨 3숟가락 넣으시고요. 물 1컵 반 넣고 갈아주세요. 냄비에 부어서 약불에 끓이면 됩니다. 소금 한 꼬집만 넣으세요. 저녁 8시에 한 그릇 드시면 딱이에요. 이제 호두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 보물 창고입니다. 일반 견과류보다 3배나 많아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죠. 오메가3는 뇌를 안정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요. 그래서 새벽 각성을 막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가 있습니다. 호두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요.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3배 올랐대요. 수면 시간도 평균 34분 늘었고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제 환자 68세 이철호 할아버지요.
매일 새벽 2시 30분에 깨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자요. 온갖 걱정이 막 떠올라요. 저는 호두를 권해드렸습니다. 저녁마다 호두 5알 드세요. 천천히 씹어 드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시큰둥하셨어요. 호두가 뭐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열흘 후에 오셨을 때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새벽에 덜 깨요. 깨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졌어요. 머리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말 기쁜 변화였습니다. 호두는 하루 5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거든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세요. 그냥 까먹어도 좋고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 드릴게요. 검은 깨와 호두를 함께 드세요. 검은 깨에 마그네슘과요. 호두에 멜라토닌이 만나면요.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제 환자 74세 박영순 할머니는요. 2가지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검은 깨 죽에 호두를 5알 넣으셨죠.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6시간 잤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푹 잔 건지 몰라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검은 깨 2숟가락, 호두 5알. 이것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장 보실 때 꼭 사오시고요. 내일 저녁부터 바로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느낌을 기억하세요.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검은 깨 먹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호두 먹고 새벽 각성이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더 강력한 게 남았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궁극의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드시면 정말 확실히 달라집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최고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23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것. 가장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음식이에요.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요? 그냥 과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키위는 특별합니다. 수면과학계에서 슈퍼푸드로 불려요.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키위를 먹였어요. 자기 전 1시간에 키위 2개씩요. 4주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35% 빨라졌어요. 수면 시간은 13%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도 각성이 29% 줄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확 줄어든 거죠.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이게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이 깊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비타민C도 엄청 많습니다. 키위 한 개의 하루 권장량의 100%예요.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새벽 각성을 막는 겁니다. 여기에 항산화 성분도 가득해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좋아요. 제 환자 69세 정순덕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15년간 새벽 각성에 시달렸어요. 선생님, 매일 새벽 3시에 깨요. 그러면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요. 약도 먹어봤는데 소용없어요. 할머니 표정이 정말 지쳐 있었어요. 저는 키위를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9시에 키위 2개 드세요. 껍질 벗겨서 그냥 드시면 돼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죠. 과일이 약보다 나을까요? 하지만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5시 반까지 잤어요. 깨긴 했는데 한 번만 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요.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침이 행복해요. 손주들이랑 아침밥 먹는 게 즐거워요. 예전엔 너무 피곤해서 말도 안 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키위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기 전 1시간, 그러니까 9시쯤이 좋아요. 키위 2개를 준비하세요. 골드 키위든 그린 키위든 상관없어요.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고요. 잘게 썰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9시에 키위 2개. 이게 수면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키위를 차갑게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30분 전에 꺼내두세요. 실온 키위가 소화에 더 좋거든요. 배가 차가워지면 잠을 방해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골드 키위보다 그린 키위가 좋아요. 당도가 조금 낮거든요. 하지만 2개 먹어도 괜찮습니다. 키위의 당은 천천히 흡수돼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제 환자 71세 김만수 할아버지는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키위 먹으면 혈당 오르지 않나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린 키위로 드시면 괜찮아요. 혈당 체크하시면서 드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그린 키위 2개씩 매일 9시예요. 2주 후에 오셨을 때요. 혈당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새벽각성이 확 줄었어요. 이제 한 번만 깨요. 아니면 안 깨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키위와 함께 앞에서 배운 것들도 드세요. 저녁 8시에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검은 깨 2숟가락, 호두 5알, 그리고 9시에 키위 2개. 이렇게 조합하시면요. 정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 환자 73세 윤미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3단계를 다 실천하셨거든요. 선생님 15년 만에 7시간 잤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할머니는 울먹이셨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키위 드세요. 마트 가서 키위 한 봉지 사오세요. 골드든 그린이든 좋아요. 매일 저녁 9시 2개씩 드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벽이 달라질 겁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키위 먹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키위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습관들. 그걸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3단계 음식을 배웠습니다. 바나나와 우유, 검은 깨와 호두, 그리고 키위까지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50%예요. 나머지 50%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저녁 7시 이후 금식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위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한 사람들은요. 수면의 질이 28% 좋아졌대요. 중도 각성도 35% 줄었고요. 제 환자 72세 송명희 할머니는요. 항상 저녁 9시에 드셨어요.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자요. 저는 저녁 시간을 당기라고 했습니다. 6시 30분에 드시고 7시에 끝내세요. 할머니는 습관을 바꾸셨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속이 편해서 잠이 잘 와요. 새벽에도 덜 깨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쁜 변화였죠. 두 번째는 침실 온도 18도 유지입니다. 18도요? 너무 춥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최적이에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잠들어요. 방이 너무 따뜻하면 체온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는 거예요. 미국 수면재단 권장 온도가 18도예요. 너무 추우면 얇은 이불을 덮으세요. 방은 시원하게, 몸은 따뜻하게요. 이게 깊은 잠의 비결입니다. 제 환자 70세 박재순 할아버지는요. 방을 항상 25도로 맞추셨대요. 추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셨어요. 저는 온도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18도로 맞추시고 이불을 덮으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3일 후에 놀라셨어요. 새벽에 땀 안 나고 잠이 깊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죠. 세 번째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예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안 됩니다. 점심 후 커피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카페인은 8시간 갑니다. 오후 2시에 마시면 밤 10시까지 남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멜라토닌을 40% 줄입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는 거예요. 제 환자 68세 이경숙 할머니는요. 매일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셨어요. 안 마시면 졸려서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새벽마다 깨셨죠.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물을 드세요. 할머니는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 3일은 정말 졸리셨대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요. 낮에도 덜 졸려요. 밤에는 훨씬 깊이 자고요. 카페인이 문제였던 겁니다. 네 번째는 30분 햇빛 쬐기예요.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아요.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춥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해주죠. 햇빛을 충분히 쬐면요.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잠이 깊어지는 겁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햇빛을 쬐은 사람들은요. 수면의 질이 42% 좋아졌대요. 새벽 각성도 38% 줄었고요. 제 환자 75세 최영자 할머니는요. 집에만 계셨어요. 나가기 귀찮아요. TV 보는 게 편해요. 하지만 매일 새벽 2시에 깨셨죠. 저는 산책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30분만 걸으세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시작하셨어요. 2주 후에 오셨을 때요. 얼굴이 환해져 계셨어요. 걷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밤에도 푹 자게 되고요. 이제 매일 나가요. 정말 좋은 변화였습니다. 5번째는 잠자리 1시간 전 루틴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걸 하세요.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요. 예를 들어 9시 30분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로 10분 샤워하고요. 스트레칭 5분 하세요. 명상 음악 들으며 심호흡 5분. 그리고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하세요. 우리 뇌가 이걸 기억합니다. 아, 이제 잘 준비구나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제 환자 73세 김순희 할머니는요. 매일 잠드는 시간이 달랐어요. 피곤하면 자요. 시간은 정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불규칙했죠. 저는 루틴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같은 걸 하세요. 할머니는 따라하셨어요. 샤워, 스트레칭, 명상을 매일이요.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10시만 되면 저절로 졸려요. 몸이 알아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루틴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저녁 7시 이전 식사. 침실 온도 18도.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아침 30분 햇빛. 잠자리 1시간 전 루틴. 이것만 지켜도 효과가 2배예요. 앞에서 배운 음식들과 함께하면요. 정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환자 중 87%가요. 2주 안에 새벽각성이 줄었어요. 4주 후에는 95%가 좋아졌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습관부터 시작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해볼게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정리할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1일차부터 시작해볼까요? 1일차는 준비의 날입니다. 장 보러 가세요. 바나나 7개, 우유 1리터, 검은 깨 1봉지, 호두 1봉지, 키위 14개를 사오세요.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정리하시고요. 메모지에 이렇게 적으세요. 저녁 8시에서 바나나, 우유. 저녁 9시에서 키위 2개.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매일 보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녁 7시 전에 식사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첫걸음입니다. 2일차는 음식 시작의 날이에요. 저녁 8시에 바나나 반 개 드세요. 따뜻한 우유 1컵도 함께해요. 검은 깨 2숟가락을 밥에 뿌리세요. 호두 5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9시에 키위 2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오늘부터 오후 2시 이후 커피 금지예요. 대신 보리차나 물을 드세요. 처음엔 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참으세요. 이틀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제 환자 70세 김영희 할머니는요. 2일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커피 안 마시니까 너무 졸려요. 참기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틀만 참으세요. 3일차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참으셨어요. 그리고 3일차부터 정말 괜찮아지셨죠. 3일차는 습관 추가의 날입니다. 음식은 2일차와 똑같이 하세요. 여기에 아침 10시 산책을 추가해요. 30분만 걸으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침실 온도를 확인하세요. 온도계로 재보시고요. 18도로 맞춰두세요. 너무 춥다 싶으면 이불을 덮으세요. 이제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4일차는 루틴 만들기의 날이에요. 이제 몸이 조금씩 적응했어요. 오늘부터 잠자리 루틴을 만드세요. 9시 30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샤워 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목 꺾게 다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명상 음악 들으며 심호흡 5분. 코로 4초 들이마시고요. 7초 참았다가 8초 내쉬세요. 이게 4, 7, 8 호흡법이에요.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우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요. 제 환자 71세 박정자 할머니는요. 4일차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저절로 졸음이 와요. 루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요.
정말 좋은 신호였습니다. 5일차는 점검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셨나요? 오늘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녁 7시 전 식사 잘 지켰나요? 바나나, 우유, 검은 깨, 호두 매일 먹었나요? 키위 2개 빠뜨리지 않았나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안 마셨나요? 아침 햇빛 30분 나갔다 왔나요? 잠자리 루틴 매일 했나요? 하나라도 빠뜨렸다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요. 5일 차쯤 되면 변화를 느낀대요. 새벽에 덜 깨요. 깨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일 차는 강화의 날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모든 걸 완벽히 지켜보세요. 음식, 습관, 루틴 모두요. 그리고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간단하게만 적으면 돼요. 몇 시에 잤다. 새벽에 몇 번 깼다. 몇 시에 일어났다. 컨디션은 어땠다. 이렇게 4가지만 적으세요. 내일 아침에 비교해 볼 거예요. 제 환자 69세 이명자 할머니는요. 6일 차에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10시 30분 취침. 새벽 4시 한 번 깸. 6시 30분 기상. 컨디션 좋음, 개운함.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15년 만에 이렇게 잘 잤어요. 7일 차는 완성의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해내셨어요. 오늘은 어제 일기와 비교해 보세요. 새벽 각성이 줄었나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나요?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나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제 환자 74세 정순자 할머니는요. 7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엔 3번 깼는데 이제 1번만 깨요. 아침에 손주들한테 밥 해주는 게 행복해요.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여러분,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2주, 3주, 1달 계속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환자들 데이터를 보면요. 2주 후 85%가 개선됐어요. 4주 후엔 95%가 좋아졌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빠뜨려도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예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7일 해봤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의사 생활 23년 하면서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각성 때문에 우는 환자분들이었어요. 선생님, 잠을 못 자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짜증만 내게 돼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음식과 습관만 바꿨는데요. 그분들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76세 한영숙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간 새벽 각성에 시달렸어요. 수면제도 먹어봤고요. 한의원도 다녀봤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없었대요. 선생님, 이제 포기했어요. 평생 이렇게 사는가 보다 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요.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키위, 검은 깨, 호두, 바나나, 우유.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까지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오셨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오신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선생님, 저 매일 6시간 자요. 20년 만에 이렇게 푹 자봐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약도 아니고요. 비싼 치료도 아니고요. 그냥 음식과 습관만 바꿨는데요.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새벽각성은 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방치하면 안 돼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이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키위 2개, 검은 깨 2숟가락, 호두 5알,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1컵.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5가지 습관만 더하면 돼요. 저녁 7시 전 식사, 침실 온도 18도,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아침 30분 햇빛, 잠자리 1시간 전 루틴. 이것만 지키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벽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저녁 먹고 나서요. 키위 2개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7일 해봤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키위 먹고 새벽각성이 줄었어요. 이런 성공 스토리를요. 다른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게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요.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 박미영이 23년간 쌓은 경험으로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새벽 각성 없는 그날까지요. 푹 주무시고 개운한 아침 맞으실 때까지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키위 드시고요. 내일 아침 달라진 느낌 꼭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푹 주무시는 매일 밤. 활기찬 매일 아침. 여러분 모두 누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23년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